자, 여러분의 건강을 돌봐드리는 시간, 건강닷컴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직장인의 건강에 대해서 도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의사 김혁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스트레스 없는 직종이 있겠습니까? 많은. 없죠. 직장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예. 직장인의 스트레스, 왜 생길까요? 보통 직장인, 30, 40대 직장인들이라는 게 이제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성공이냐 실패냐의 실패냐의 갈등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돼가지고, 몸에 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정에까지 끌고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의 음식이나 또 성형이나 또 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직장인들의 음식, 그리고 술, 그리고 성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식생활에서는 두 가지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침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요? 장기도 기본적으로 몸이라고 하는 것도 워밍업 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한 30분 정도는 움직여져야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인체가 리듬을 찾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빨리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보통 한 30분 정도를 식사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30분 정도 돼야 되는데, 최소한 30분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식사를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죽이라든지, 또 누룽지, 혹은 가벼운 유동식 정도를 드시는 게, 속이나 머리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시죠. 그러니까 아침을 드시려면은 좀 길게 드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볍게 드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배설도 중요하잖아요. 보통 배설을 하는데 제가 환자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내 똥은 내 힘으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자기 배설을 리듬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화기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잘 못 움직이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변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표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 크게 변비라고 하는 것은 열이 문제가 돼서 생기는 열성 변비와 장이 움직이지 않고 또 장 자체의 무력감으로 생겨나는 한성변비가 있습니다. 여성변비의 형태는 변이 딱딱하고 또 조각조각 갈라지는 게 특징인데요. 조각조각 갈라진다는 건 보통 염소똥처럼 이렇게 뭉뭉뭉뭉 뭉치는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몸이 열이 나서 생겨나는 거니까 보통 물기가 많고 찬 음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는 유산균보다는 채소나 알로에가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성변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변이 가늘고 한자가 찰 한자가 보죠. 그리고 장이 이제 부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형상으로 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열이 많은 음식이나 유산균 음료를 드시는 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변곡이 어려우면 대부분이 유산균 음료를 많이 드시는데 열성 변비인 경우는 안 드시는 게 좋군요. 그걸 몰랐네요. 보통 열이 나는 음식이다, 찬 음식이다 이런 거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아실 수 있는데요. 털이 많다든지 또 날아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더운 작용을 하는 음식들이 많죠. 그래서 고기라든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기 또 닭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열이 좀 많이 나는 거니까 열성변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지방식들을 피하시고 염소가 먹는 것들, 그러니까 채소라든지 해조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성변비라고 하는 것은 몸이 차서 생겨나는 거니까 덥게 하는 것. 그래서 반대로 몸에서 열을 낼 수 있는 향신료들, 고추라든지 또 마늘, 생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음식을 조리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습니다. 쉽겠네요. 자, 직장인들에게 힘을 주는 세 가지 중에서 음식 다음에 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술 마실 때 우선 주의할 점부터 좀 들어보죠. 우리나라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사회생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직장인들이 어쩔 수 없이 드시는 것들이 이제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의 성격을 잘 파악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술을 안주를 구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술을 드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더운 술, 찬 술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보통 술이라고 하는 게 상으로 잡으면 풀과 물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들어가서 열을 내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니까, 뭐 양주나 위스키 이런 거 드시게 되면 입이 많이 마르다든지,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식음이 자꾸 끊긴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 말씀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더운 술이라고 하고. 이게 아마 독한 술, 순한 술, 이렇게 좀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쉬우시죠. 몇 도 기준이에요? 보통 한 20도 소주, 요즘 20도 소주들도 많이 나오니까요. 20도 소주를 기준으로. 넘으면 더운 술, 좀 순한 술, 찬술. 그래서 찬술은 이제 주로 물이 많으니까 드시게 되면은 그 물이 많아서 생기는 증상,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설사가 난다든지 몸이 무겁다든지 하는 이런 식의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되니까 이럴 때 안주를 선택하실 때는 물기가 없는 그 마른 음식, 맥주에 우리가 마른 안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따뜻한 요리들, 매콤하다든지 이렇게 향신료를 많이 쓰는 음식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요, 직장인에게 힘을 주는 책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성서에서 중요한 부분부터 좀 짚어보고 아침부터 그 야한 소리를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생활이니까요. 생활이요. 그래서 그 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보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새 그 성에 대한 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뭐 크기라든지 시간, 횟수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남자분들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 본인의 임무에는 충실하지 않으시고요. 괜히 실끈거리면서 나는 기준 이상이다, 이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건 뭐 전혀 성생활의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니까요.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실 일이 아니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것이 정력을 얼마나 더 키워줄 수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그 한 가지 덧붙일 거는요. 그 정력이라고 하면 특별한 정력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단순히 그 발기 자체에 힘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정력은 체력의 기본이 되는 그 기초 체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또 식사, 또 적당한 음주, 애정 이런 것들이 성생활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직장인에게 힘을 주는 색, 여기 경옥고 보초는 요거 좀 설명해 주셔요. 가장 대표적인 약재들 중에서 이제 그 한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을 들고 나와봤는데요. 보통 그 몸에 열이 굉장히 많고 또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거나 또 만성 소모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인 경우에 숙지향이나 인삼을 주제로 하는 경옥고약이라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기운이 없고 자꾸 처지고 만성적으로 피로하신 분들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녹용이나 사양을 주제로 하는 보천원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혐오식품 찾아 나서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근거가 있는 이런 거 드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 약재보다는 더 좋은 것은 스스로가 이제 운동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 운동법 몇 가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운동법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게 있는데요. 왕 선생님하고 저하고 직접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뭐 정력뿐만 아니라 또 머리도 좀 맑게 해드리고요. 여성분들 같으면은 생리통 같은 것도. 여성들에게도 좋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기운들 중에서 정력과 관계되어 있는 음경이라고 하는 기운의 통로가 있는데요. 이 음적인 기운들이 흘러다니는 그런 통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어깨 넓이만큼 발을 좀 벌리시고요. 그 통로를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서 계실 때에는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중심으로 해서 서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를 중심으로 서겠다. 이때 손은 좀 뭐 우아하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가볍게 팔짱을 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려가는 속도와 서는 속도를 비슷하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빨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까요? 천천히 하나 내려가시고요. 무릎을 모으는 거예요? 무릎을 모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둘 하고 똑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개씩 시간 나실 때마다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요. 한 번 더. 다시 천천히. 둘. 요게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그 어깨 넓이보다 더 넓게 벌리셔서 하시면 훨씬 더 힘들어지겠죠? 예. 많이 하는 것보다는 한 번을 해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확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전히 이제 그 내공이 쌓이시면은 한 다리로 서셔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한 다리로요? 한 다리로 서셔서. 역시 그러니까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로 섰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엄지발가락과 서가지고 서서 천천히 내려갔다가 이건 정말 내공이 센 사람이 해야 떨리고 되겠습니다. 예. 좀 보강을 하셔야 될 그 사이즈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 뭐 시간이 짜투리 시간에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공간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시간 나실 때마다 조금씩 해보시는 게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기억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